집에 플라스틱 반찬통과 배달용기 통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반찬통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과 세제 잔류물이 음식 속으로 스며들어 암 유발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집일수록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반찬통의 교체 주기와 위험성, 그리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과 살림에 좋은 정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반찬통을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할 경우는 김치, 국물, 카레 등이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질 때이거나 이사나 주방 리모델링 후 인테리어에 맞춰 새로 구비하는 경우가 많죠. 한 번 사면 대부분 4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기한을 고려해서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반찬통을 새로 사게 되면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환경 호르몬이 나오겠지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 용기 자체에서도 유해 환경 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반찬통 사시게 되면 겉면을 한번 봐보세요. 겉면 보시면 거의 대부분 PP 또는 P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 P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건데,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환경 호르몬 나오겠지. 그런 불신들이 있는데요. 근데 PP나 P 소재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 환경 호르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생각 안 하시고 이걸 내가 거의 구멍 날 때까지 써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르신분들은 물건을 아낀다고 색깔은 색깔대로 다 바래져 있고 흠집은 흠집대로 너무 많이 보이나 버리지 않고 쓰시는데 정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잘 분해가 안 되는 건 맞지만 시간이 가면 조금씩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씩 끊어집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서서히 조직이 약해지고 또 음식물도 닿았다. 세제도 닿았다. 뭐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높은 열에 노출되고 오랜 시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금씩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 담고 모아다면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쓴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위험성은 높아집니다. 인하대 연구팀 국제학술지 논문에 의하면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체열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사했는데요. 참여자의 88.9%인 32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 인체 혈액 내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와 악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냉장고 안의 보관 용기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이 미세 플라스틱 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냉장고 안의 플라스틱 보관 용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 그룹은 혈액 1ml당 평균 6.8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 반면 50% 미만 그룹은 평균 2.4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그릇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어떠세요? 깜짝 놀라셨죠?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우리 집 가정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반찬통은 오래 쓰다 보면 표면적이 막 늘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흠집도 엄청 생기거든요. 그럼 세제가 잔류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불필요한 세제까지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 세제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PP는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PP 소재의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 그러니까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열 정도로 유해한 화학 물질이라든지 환경 호르몬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품 초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거나 반찬통에 스크래치가 많은 경우 그때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그때 역시 미세 플라스틱 과량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것에 닿는 것들부터 플라스틱을 제거해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냉동실에 들어가는 반찬통은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재질로 된 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이나 음료수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라면 아무래도 유리 반찬통이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방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 가능해서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리 반찬통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몇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열 충격에 강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및 오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깨질 염려가 없는 열 충격이 강한 내열유리 제품이어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밀폐력입니다. 반찬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냉장고 안의 냄새 방지를 위해서는 탄성이 좋은 실리콘 패킹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밀폐력을 가진 제품이어야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지나도 국물 요리 등 액체 반찬이 셀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셋째, 뚜껑은 PP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PP 재질은 전자레인지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며 고온에서 잘 견디며 녹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시에는 꼭 뚜껑을 제거하고 돌려주세요. 증기가 차면 압력이 높아져서 용기가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반찬통을 교체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이러한 내용에 적합한 제품을 찾아서 고정 댓글에 넣었으니 제품을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요? 어르신들 맛있는 식사 한 끼 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찬통 먼저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은 무조건 유리로 된 반찬통을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과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